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항등식을 공부해 볼 거야. 자, 도대체 항등식이 뭐냐? 항등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에 관계, 어떤 등식이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2x 더하기 3은 뭐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당연히 이 등식이 성립하겠지. 이게 대표적인 항등식이라는 거야. 즉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또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은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한번 봐봐. 만약에 ax 플러스 b랑 자,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 즉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즉 x값에 관계없으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1, 2, 3, 4 뭘 넣더라도 a가 0이면 이게 0이 될 테니까. 그리고 a가 0이면 이 녀석이 0이 되니까 전체 값이 0이 되려면 b도 0이 돼야겠지.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1차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 b도 0. 자, 다른 형태의 1차식을 한번 더 볼까? ax 플러스 b랑 a 뿔따구 x 더하기 b 뿔따구는 이런 등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항등식이라면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a랑 a 뿔따구랑 같아야 될 거고, a랑 a 프라임이라고 읽을까? 뿔따구 말고 a 프라임이랑 같아야 될 거고,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되겠지. 이게 1차식만 그런 게 아니라 2차식도 마찬가지야. 이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1차식 해석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x값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0이 돼야 될 테니까 이거 역시 a도 0, b도 0, c도 0인 거고, 이 녀석이 a 프라임 x의 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과 항상 같다고 한다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a랑 a 프라임이랑 b랑 b 프라임, c가 c 프라임이랑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인 거야. 즉 항등식은 어차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뭔가를 푸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하고 잠시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늘 다뤄왔던 그런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지. 방정식과 항등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한번 같이 다뤄볼게. 자, 항등식과 어떻게 보면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 항등식과 방정식의 어떤 차이점? 아까 선생님하고 항등식은 뭐라고 배웠냐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고,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뭐라고 배워왔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주로 뭘 다뤘냐면 주로 방정식을 다뤘지.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거니까 그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정식의 해라고도 불렀어. 그리고 대부분 그 해를 찾는데 방정식에 공부하는 거의 그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지. 자,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네.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어떤 미지수의 값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항등식은 우리가 이쪽에서 봤던 것처럼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항등식은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것이고, 방정식은 그걸 참으로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방정식은 푸는 거야. 즉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는다라는 거지.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식이 만약에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풀 것 없다라는 거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아닌 항등식이라면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 x 앞에 개수도 없고 y 앞 상수항도 없으니까 a는 0, b는 0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야겠지. 즉 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b 이항시키고 a로 나눠서 이렇게 만족하는 해를 찾는, 즉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게 바로 방정식의 해석이라는 거야.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항등식을 공부하고 있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해를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비교하는 거다. 방정식은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x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은 푸는 거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간단해서 1차 방정식을 항등식일 때 해석하는 것과 방정식일 때 해석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가 어떤 식을 보고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지? 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몇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해볼까? 항등식을 지칭하는 뭐 문구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항등식이라는 거. 첫 번째, 문제에 모든 x에 대하여라는 멘트가 들어있으면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들어있으면 항등식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이미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역시 항등식을 말하는 거야. 수학에서 이미라는 거는 어떤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집어넣더라도 라는 뜻인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x값에 관계없이 이런 멘트가 들어가도 역시 항등식을 지칭하는 단어고, 뭐 비슷한 3번이랑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x값을 갖더라도 이런 멘트가 들어있어도 역시 항등식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거를 검산식이라고 부를 거야. 요 저번 강의에 우리는 뭘 공부했었냐면 뭐 다항식의 나눗셈, 뭐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만약에 어떤 식을 뭐 이렇게 해볼게요. fx를 gx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아니면 친구들이 나머지 정리를 안 배워서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거. 뭐 직접나눗셈 한번 해서 검산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x의 세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x 제곱이 돼야겠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여기 2차항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 그러니까 3x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 3 하면 3x 마 3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 직접 나눗셈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의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4더라. 이렇게 쓰는 식을 선생님들이 검산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식이 이런 검산식의 형태로, 즉 어떤 식을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 형태다라고 쓰여지는 이런 검산식도 하나의 항등식이라는 거. 당연하죠. 왼쪽 오른쪽을 정비하면 왼쪽이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검산식도 항등식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뭐 모든 x에 대하여, 이미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값을 갖더라도 또는 검산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항등식이라는 거를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지. 뭐 또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뭐 굳이 이런 멘트들이 없는데
간단한 어떤 뭐 식들이 쫙 쓰고 이 녀석을 만족할 때라는 멘트가 들어있어도 항등식을 지칭을 하는 거야. 왜냐면 수학에서 만족한다라는 거는 어쩌다 한번 만족할 때 만족한다라고 하지 않고 항상 만족할 때 우리는 만족한다는 표현을 수학적으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들어있어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항등식은 비교하는 건데 그 비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 2x 플러스 3이 뭐랄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항등식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a, b 이런 개수들인데 개수가 아직 미지수네. 그렇지? 모르는 미지수잖아. 그래서 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이런 개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정계수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은 비교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그래서 뭘 공부할 거냐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 결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지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비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비교하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서로 개수끼리도 서로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보면 2차항 개수가 똑같이 1이고 그럼 여기 A는 여기 1차항 개수 2고 B는 여기 상수항 3과 같아야겠다라고 해서 서로 개수끼리 비교하는 이렇게 해서 항등식을 해석하는 것, 미정계수를 구하는 걸 우리는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항등식이라는 게 어떤 x값을 어떤 미지수의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면 아무 숫자나 대충 두 개 집어넣어가지고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자, x에다 0 넣어볼까요? 좌변 우변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어도 항등식이니까 성립해야 되잖아.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3이고 우변은 0을 집어넣으면 b 그래서 b 구하고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지. 2를 넣어보면 좌변은 6 우변은 2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b는 아까 3 구해놨잖아. 이렇게 해서 또 a를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를 수치대입법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간단한 식이야. 솔직히 수치대입법을 하나 개수비교법을 하나 큰 차이가 없겠지.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 자,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해보자. x의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된 식이 있는데 여기가 x-1, x-2 그리고 여기에 뭔지 모를 fx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여기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이게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미 x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적혀 있을 때 문제에서 뭘 찾아라? a하고 b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문제에서 이미 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뭐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a와 b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수치대입법이랑 뭐가 개수비교법이 있다고 했는데 뭘 쓸 거냐? 항을 오른 좌변과 우변을 다 정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개수비교법이 좋긴 한데 가만히 우변을 때려보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물론 좌변이 4예요. 잘 안 보일까봐. 물론 좌변이 4차식이니까 중앙상 fx는 2차식이어야겠지. 근데 이 2차식을 또 우리가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또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fx를 우리가 예상하고 뭘 하는 것보다는 수치대입법,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x에다 일단 뭐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우변은 x에다 1 집어넣는 순간 날라가고 여기 우변에 3만 되겠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뭘 넣어봐? 그렇지, 2를 넣어보는 거야. 왜 자꾸 여기다 1이랑 2를 넣어보는 걸까? 그래야 우리가 아직 모르는 fx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16 2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우변에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날라가서 5가 되네요.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a하고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치대입법이 더 편한 거지. 이거 살짝 정리하면 좌변과 우변을 다 일일이 전개하기가 편하면 당연히 개수비교법이 좋고요. 좌변이나 우변에 어떤 모르는 함수식이 있거나 아니면 좌변이나 우변이 인수분해 꼴로 좀 몇 가지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숫자를, 그 묶여져 있는 녀석을 0으로 만드는 숫자 x의 값을 집어넣어서 수치대입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항등식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하나만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고 이 항등식의 개념을 마무리해 볼 거야. 자, 문제에서 이미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안 써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2x-y는 3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뭘 찾아라? a와 b를 찾아라 라는 문제에다 생각해봐. 자, 아까 설명 뭐라고 했냐면 수학에서 만족한다라는 거는 어떤 단번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만족하는 거를 만족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항등식의 일종이다. 자, 근데 모든 xy가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족하는 xy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중간고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기해도 돼요. 시험에 꼭 나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만족하는 xy의 조건을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 얘를 좀 편한 y에 대해서 좀 풀어줄 거야. 얘를 y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넘어가면 y는 2x-3이라고 우리가 y에 대해서 풀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y에 대해서 풀어준 이 y의 값을 아래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빼기 ax y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을 거니까 2x-3의 제곱 3 y 자리에다가 또 이거 집어넣을 거고 2x-3 더하기 p-1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제 여기에 y 자리에다가 다 2x-3을 대입했으니까 이 녀석은 모든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 공부했던 2차식에 대한 항등식 처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도 좀 뭘 더 넣을까요? 여기다가도 아니야, b를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 b를 넣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 이게 b가 이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얘를 정배를 해서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이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x값의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도 0, 여기 있는 값도 0, 여기 있는 값도 0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 미정계수 a와 b를 구할 수 있겠네. 자, 어때? 항등식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자, 열공합시다.